오늘은 방시혁과 김앤장이 민희진과 세종을 어떻게 구석으로 몰아가서 외통수 전략을 밀고 나갔는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법적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법상 권리가 우선이냐, 방시혁과 민희진이 맺은 별도의 계약이 우선이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방시혁이 민희진을 하이브로 데려왔을 때 두 사람의 머릿속을 들어가 봅시다. 방시혁은 민희진을 데려오면서 우대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민했겠죠. 얘가 나중에 배신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하이브에 배신을 못하게 하지? 반대로 민희진은 방시혁에게 오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일단 조건을 좋게 대해주니 가긴 가는데 잘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지? 여기에서 방시혁은 민희진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줍니다. 너 앞으로 5년간 대표이사 유지하게 해줄게. 아주 나쁜 행동만 안 하면 말이지. 왜냐하면 상법에서는 대주주가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방시혁의 하이브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안 하겠다고 계약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방시혁은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민희진을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 잘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아싸 좋았어 하고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방시혁이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는 조건은 10억 이상 회사에 손에 입히지마, 회사에 배임하지마 이거였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회사란 어도어입니다. 즉 어도어에 손에 입히지 말고 어도어에 배임하지 말라는 거죠. 하이브와 어도어는 엄연히 다른 회사니까요. 여기서 방시혁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하이브에도 손에 입히면 자를 수 있어 라고 계약서에 넣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어도어를 외부에 넘겨도 배임이 안 됩니다. 하이브 회사에는 손해 일지라도 어도어 회사에는 이득이 되니까요. 민희진은 어도어에 손해 안 입히면 된다고 약속했지 하이브에 손해 안 입히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희진은 매일 계약서의 빈틈을 들여다보며 빠져나갈 계획만 세운 거죠. 미리 언급하자면 방시혁이라고 이걸 몰랐을까요? 계약서에 이 허점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을까요? 이건 방시혁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알고 그랬다면 덫을 놓은 거니까요.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민희진의 야욕이 계속되고 이를 눈치챈 방시혁이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방시혁은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희진의 화려한 쇼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방시혁은 원투잽, 어퍼커트, 눈탱이, 귀탱이 가리지 않고 얻어맞습니다. 방시혁도 아마 많이 놀랬을 겁니다. 이길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세상을 들썩일 정도로 난리칠 거라는 생각은 못한 거죠. 이제 김앤장과 세종이 등장합니다. 엉뚱한 얘기인 듯 하지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우중문이라는 장군을 시켜 쳐들어오자 고구려는 을지문덕을 내세워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7번을 일부러 져줍니다. 우중문은 신나서 고구려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보니 식량도 부족하고 군대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고구려 왕과 함께 곧 찾아뵙고 항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항복을 약속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싸울 힘이 없던 우중문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던 을지문덕은 청천강에서 살수대첩으로 우중문을 전멸시켜버리죠. 방시혁과 김앤장이 구사한 전술이 을지문덕과 비슷합니다. 초반에 얻어맞고 도망다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오판을 유도해서 깊이 들어오게 한 다음 퇴로를 차단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방시혁과 김앤장은 첫 전투인 주주총회 가처분 재판에서 패배합니다. 사실 가처분은 승패로 표현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패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민희진과 세종의 전법은 간단했습니다. 민희진이 무당하고 카톡하고 외부 투자자를 알아본 게 어도어에 해를 끼친 게 아니다. 하이브와는 별개의 일이다. 법적 논리로 방시혁과 김앤장은 완패입니다. 하이브도 나름 대항합니다. 하이브 시가총액이 1조가 날라갔다. 당연히 자회사인 어도어에 10억 이상 손해가 났다. 또 집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이브가 1조 손해난 거가 어도어에 10억 손해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또 하이브가 반항합니다.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들을 선동한 카톡 증거가 있다. 또 집니다. 뉴진스의 부모들이 민희진이 선동한 적 없다. 우리의 뜻으로 그렇게 한 거다. 탄원서를 제출했거든요. 방시혁과 김앤장은 계속 패배하며 물러섭니다. 민희진이 외부 투자 유치해서 어도어를 통째로 가지고 날라도 민희진이 불리할 게 없는데 이 정도로는 절대 못 이기죠. 민희진과 세종은 적진 깊숙이 마구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방시혁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낸 안건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 둘째, 민희진 측 사내이사 2명에 대한 해임. 셋째, 방시혁 쪽 이사 3명 선임. 여기서 민희진이 승리를 거둔 건 첫 번째 안건뿐입니다. 즉, 나머지 2개는 방시혁의 뜻대로 됩니다. 어도어 이사가 민희진과 민희진 측근 2명까지 3명이었는데 민희진은 살아남았지만 민희진 측근 2명은 해임됐고 방시혁 측근 3명은 이사로 선임됩니다.
이제 어두워 이사회는 4명입니다. 민희진, 그리고 방시혁 측 이사 3명.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하거나 어두워 이사회에서 해임하거나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건 가처분에서 졌으니 틀렸지만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게 남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해임이 더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이브는 뒤로 빠져도 됩니다. 어두워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하이브는 이젠 안 모릅니다.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방시혁 측근이 많은 어두워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면 되니까요. 이제 민희진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온 거죠. 다음 전투가 버거웠던 민희진은 1차 기자회견 때와는 다른 화사한 복장을 하고 나와서 쫄리는 상황을 감추고 가처분에서 자기가 승리했다. 하지만 이제 뉴진스 아이들을 위해 그만 화해하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승소를 해서 마음이 개운합니다. 누명을 벗어서 너무 개운하고 그냥 어떻게 됐든 애들을 위해서 좋은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지만 바로 어두워 이사회에서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킵니다. 당연히 민희진은 2차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하이브는 어두워 이사들에게 자기를 해임시키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가처분이죠. 여기서 김앤장의 무서움이 나타납니다. 대주주가 이사회의 이사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 싸웁니다. 바로 프로큐어 조항이죠. 바로 여기에서 김앤장은 세종 변호사 둘을 제대로 칩니다. 민희진의 변호사 2명이 과거에 썼던 논문과 발표를 뒤집니다. 놀랍게도 민희진 남변호사가 대주주는 이사회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쓴 과거의 논문을 찾아냅니다. 민희진을 변호하는 논리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던 거죠. 또 상영단은 대주주가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여자 변호사의 기고문을 찾아냅니다. 민희진이 기용한 2장수의 칼을 빼앗아 민희진의 목에 들이댄 겁니다. 결국 법원은 기각도 아닌 각하 처분을 합니다. 기각은 판단해보니까 당신이 졌어 라고 결정하는 판결이고, 각하는 아예 판단할 만 것도 못 돼 라고 법원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은 겁니다.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어두워의 정상화와 이제 민희진과 세종은 퇴각 중입니다. 어디서 방시혁의 군대가 튀어나올지 몰라 벌벌 떨며 돌아가는 중입니다. 제일 무서운 살수대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본안소송입니다.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살수대첩에서 방시혁 군대가 몰살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과연 그런 역전이 일어날까요? 본안소송은 가처분과 다릅니다. 가처분 재판은 증인을 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단 민희진 말 들어보고 말이 그럴듯하면 들어주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본안소송은 다릅니다. 증인들 수십 명을 부를 겁니다. 통화 녹음, 카톡, 파일 등 모두 포렌식을 거치고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민희진은 어떻게든 전투를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정면 승부하면 몰살당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마도 첫 기일은 대중들의 기대와 달리 싱겁게 끝날 겁니다. 일단 민희진과 방시혁의 주장을 들어보고 제출할 문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펼쳐질 일정에 대해 정리할 테니까요. 살수대첩은 차라리 며칠이면 끝나니까 다행이지만 이 법원의 전투는 4, 5년을 끌 것이고 증거 많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이 이길 겁니다. 방시혁은 뱃살만 빼면 됩니다.